삼각비를 할 거야. 삼각비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 중학교 과정 복습을 해줬으니까. 삼각비에 나타내는 값은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이다.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을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해요? 삼각비값이라고 하고, 삼각비는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어? 각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지. 사인,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A와 B와 C라고 했을 때 우리는 AC의 길이를 스몰 b, BC의 길이를 스몰 a, AB의 길이를 스몰 c라고 한다면 사인 값은 어떻게 구한다? C분의 A로 구한다고 했고, 코사인 값은 C분의 B, 탄젠트 값은 B분의 A로 구한다라고 얘기해줬었지. 그치?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의 파트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거야? 문제를 푼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걸 문제를 풀고 넘어갈까? 자, 어차피 이제 삼각비를 이용해서 함수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함수까지 가자. 오늘 1시간이니까 많은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B로 가자. 자, 실질적으로 좌표평면에서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건 삼각비기 때문에 길이에는 삼각비 값이 변화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고 했지. 도형의 길이가 길어졌다고 해서 삼각비의 값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야. 주인공이 누구기 때문에? 각도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무엇을 그린다? 단위원 하나를 그려보자. 원 같아? 잘 그린 것 같아. 단위원이라는 건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0,0인 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무엇을 했을 때 이 원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아보자는 거지. 임의의 한 점 x, y, x, a, b라고 하자. a, b를 잡아보자. 자, 그러면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렸기 때문에 원의 중심부터 점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했기 때문에 x좌표는 뭐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고 y좌표는 뭐가 된다? b가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게 무엇을 x축의 양의 방향을 뭐라고 하자고 했어? 시초선이라고 한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부터 또 다른 점까지 연결한 선의 동경이라고 했을 때 얘의 값을 세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삼각형, 어떤 삼각형? 다음의 삼각형을 가지고 무엇을? 삼각비를 계산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어차피 우리는 사인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얘의 길이가 얼마지? 1이죠. 1분의 높이가 뭐 되는 거야? b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고 빗변 1분의 윗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윗변 a분의 높이 b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봐서 알겠지만 a라는 건 주어진 점의 무슨 좌표? a라는 건 x좌표가 되는 거고 b라는 건 무슨 좌표? 주어진 점의 y좌표가 된다. 즉 사인 값은 점의 무슨 좌표로? y좌표 값으로 나오는 거고 코사인 값은 점의 무슨 좌표? a좌표 값으로 나오는 거고 탄젠트 값은 x좌표분의 y좌표가 된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뭐일 때라고 했어? 단위원일 때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도 배웠는데 자, 이 삼각형하고 그 밑에 있는 삼각형을 하나를 보자는 거지. 자,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뭐예요?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직각이고 한각이 같으면 나머지 각도 당연히 같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를 A라고 C라고 하고 이 길이를 무엇이다라고 하자? M배한 MC라고 해보자. 그럼 두 개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M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의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얘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고? MB가 되는 거고. 얘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얘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고? MA가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우리는 사인 세타를 구한다면 요 조그만한 삼각형으로 구하던 이 삼각형으로 구한다면 얼마야? C분의 A가 되지. 하지만 무슨 삼각형? 이 큰 삼각형으로 구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MC분의 MA가 되는 거지. 하지만 그래도 뭐가 돼요? C분의 A. 무슨 값이 나온다? 같은 값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단위원이라고. 왜? 그래서 삼각비는 길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시험 문제 선생님 반드시 단위원에 있는 좌표만 주어져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우리는 얘 점을 P라고 했을 때 선분 O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니? 선분 OP의 길이 P의 좌표는 A, B야. 이게 단위원이 아니라고 했을 때 OP의 길이 어떻게 구해? 그냥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구하면 되지. 우리 평면좌표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배웠잖아. X끼리 뺀 거에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에 제곱. 만약에 너희들이 주어진 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면 분모를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래도 어차피 무슨 값? 삼각비 값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지. 우리가 보기 편하게 얘로 생각을 하는 거고. 너희들이 좌표 평면에 기억을 할 때 우선 단순히 기억하는 건 사인 값은 다시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B가 되는데 너희들 머릿속에는 무엇을 해라? Y좌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왜?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무조건 무슨 값만 나와? 양수값만 나오겠지. 무엇의 좌표? Y좌표에 영향을 받는 건 사인값. 코사인 값은 일반적으로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라고 하는데 A좌표는 뭐가 돼? X좌표가 되는 거지. 코사인 값은 무슨 좌표에 영향을 받는다? X좌표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기억해야 돼. 이거를 기억 못하면 여러분들 뒤에 가서 삼각함수 가면은 골치 아파져. 알겠지? 어차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실질적인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희들이 90도가 넘어가는 값, 즉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는 세타가 아무리 커봤자 몇 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잖아. 근데 직각삼각형은 한 각이 무조건 몇 도야? 90도지. 그럼 나머지 두 각을 합해서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돼. 그러면 한 각이 아무리 커봤자 몇 도? 89.99999 그거를 넘어설 수는 있다 없다? 없어. 즉 90도보다는 작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제 90도보다 큰 각을 계산을 할 거야. 그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잖아. 맞지? 삼각비값이라는 건 90도가 넘은 각에서도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한다? 좌표를 이용을 해야 돼. 왜? A, B가 여기 있다면 시초선으로부터 길이가 얼마가 돼? 각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몇 도를 넘어서요? 90도를 넘어서지. 그럼 직각삼각형을 못 만드니까 삼각 B값을 찾기가 힘들어. 그러면
얘 각일 때 세타를 얘라고 했을 때 얘각의 어떤 값하고 이 세타 값하고 삼각비 값이 같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너희들이 유추해 나가는 방법은 0도부터 90도까지의 삼각비 값을 가지고 90도가 넘어가는 각의 삼각비 값을 유추해 나가야 된다. 알겠니? 우리 수원은 맨 처음에 나오면 로그라는 게 있었잖아. 로그에서 상용 로그를 배웠었죠. 거기에서 뒤에 보면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있었잖아. 근데 거기에서는 어디까지밖에 없어? 1부터 99까지 값밖에 없단 말이야. 일반적인 값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몇 개? 더 큰 수도 계산해 내지. 값을 유추해서 관계식을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삼각비 값은 몇 도에서 몇 도? 0도에서 90도까지의 값을 가지고 90도가 넘어가는 각의 값을 유추해 가는 과정을 갈 거야. 그것을 유추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이다? 다음이다. 그러면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가 되죠. 탄젠트는 뭐에? x좌표와 y좌표의 영향을 받는다. 둘 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값에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반대로 얘 좌표를 선생님이 a, b라고 했잖아. 너희들한테 보기 편하게 x, y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는 무엇과 같다? y 좌표니까 y와 같은 거겠지. 즉 각도의 값을 이건 좀 이따 삼각함수할 때 하자. 삼각함수할 때 얘기를 해주고 우선은 삼각함수가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걸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우선은 너희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어디까지 문제를 풀 수 있냐면 개념 설명해야 돼. 하자. 개념 설명해야 되니까. 자, 우리는 쟤를 x좌표라 한다면 사인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어? y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고? x라고 얘기할 수 있고,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x좌표분의 y좌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너희들이 이용을 해먹어야 돼. 참고로 얘 지금 쓴 거는 뭐일 때야?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일 때야. 이것만을 기억해 주시면 돼.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 아닐 때는 분모를 뭐로 바꾸면 된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바꾸시면 돼. 알겠니? 그걸 이용해서 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기본적인 거 몇 가지들을 뒤에 나오겠지. 1시간 만에 개념을 끝내려니까 좀 빡세네. 뒤에 나오는 것들은 뒤에 하고 얘네들이 너무 적은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를 하자. 자, 좌표 평면을 보시면 우리는 몇 개의 사분면으로 나눠져? 4개의 사분면으로 나눠지죠. 1사분면의 xy의 부호는 어떻게 돼요? x의 값은 양수, y의 값도 양수가 되죠. 2사분면은 x의 값은 음수, y의 값은 양수가 되죠. 3사분면에 x의 값 음수, y의 값 음수. 4사분면은 x의 값 양수, y의 값 음수지.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 사인이라는 값은 어떤 값의 영향을 받는다? y좌표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지. 그치? 그러고 봤더니 y좌표가 양수인 건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과 2사분면의 y의 값이 양수지. 즉 1사분면에서 사인 값은 무슨 값을 갖는다? 양수 값을 가져. 2사분면에서 사인 값도 무슨 값을 갖는다? 양수 값을 가져. 왜?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무조건 양수고
b가 양수면 사인 값도 양수, b가 음수면 사인 값도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2, 4분면은 사인이 양수가 되는 거고, 자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 영향을 받는다고 했지. 1, 4분면은 x좌표가 양수기 때문에 코사인 값도 양수야. 하지만 2, 4분면은 x좌표가 뭐예요? 음수죠. 코사인은 음수가 돼. 3, 4분면은 x좌표가 음수잖아. 그럼 코사인 음수가 돼. 4, 4분면 봤더니 x좌표가 양수네. 그럼 코사인 값은 4, 4분면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양수 값을 가져.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을 봤더니 x, y에 둘 다 영향을 받죠. 자, 두 개의 부호가 같으면 a분의 b는 무슨 값이 돼? 양수 값이 되지. 두 개의 부호가 틀리면 a분의 b는 무슨 값을 가져? 음수 값을 갖지. 두 개의 부호가 같은 건 몇 사분면? 1, 4분면과 3, 4분면이지. 여기에서만 무슨 값이? 탄젠트 값이 양수 값을 갖는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봤더니 1, 4분면은 삼각비의 모든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양수 값이 돼. 모든 값이니까 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2, 4분면은 무슨 값만이 양수 값을 갖는다? 사인. 그래서 싸라고 얘기하는 거고, 3, 4분면은 무슨 값만? 탄젠트 값이니까 탄. 4, 4분면은 코사인 값이니까 코. 4분면의 이름은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얼싸탄코라고 암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선생님은 얼싸탄이라는 발음 대신 아니라는 발음을 해서 얼싸안코라고도 암기를 시키는 선생님도 있어. 참고로 이 암기법은 내가 고1 때 외웠던 방법이야. 근데 지금도 이렇게 외우게 시켜. 너희들이 4분면에 삼각비값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뭐다? x, y의 부호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인은 y좌표의 부호를 따라가고, 코사인은 x좌표의 부호를 따라가고, 탄젠트는 xy의 부호를 따라간다면 지금까지 배웠던 4분면의 부호만으로도 무엇을 찾아낼 수가 있다? 삼각비의 부호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나머지 기억할 건 딱 하나야. 삼각비의 크기는 무조건 무엇에서 구한다? 직각삼각형에서만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크기는 직각삼각형에서 찾고 부호는 얘에서 갖고 오면 무슨 값이 나온다? 삼각비 값이 나온다. 삼각함수 값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겠죠. 직각삼각형은 무슨 각이라고 했지? 예각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선생님 90도가 넘어가는 각은 직각삼각형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전환을 해야 돼? 즉 120도는 예각으로 했을 때 뭐가 되는지, 200도는 예각으로 했을 때 뭐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너희들한테 한 가지를 암기를 시킬 거야. 얘가 암기가 돼야 돼.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어디에다 적으면 되냐면, 어디에다 적을까? 분명히 뒤에도 어딘가에는 나와 있을 건데, 저 뒤에 나와있네. 한참 뒤에 나왔으니까 어디 여러분들 삼각함수 페이지 보면 제일 첫 목차 있는 페이지 있죠? 삼각함수의 제일 첫 목차 페이지. 앞에 봐, 앞에. 내가 어딜 피고 있는지. 지나갔어. 그래? 저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래프. 여기. 삼각함수의 그래프 6챕터 있잖아. 그럼 여기 하얀색 부분이 있죠? 그치?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다 쓴 걸 적으면 돼. 쓰면서 적으면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잖아. 선생님이 다 쓰면 많은 부분 필요한 건 아니거든. 다 쓴 거 보고선 쓰면 돼. 왜? 얘는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편해.
단순 외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그거를 알면은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한 다음에 외우시면 돼. 즉 직각을 넘어서는 둔각을 무엇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예각으로 바꾸는 방법이야. 알겠니? 자, 실질적으로 각도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각도를 예각으로 바꾼다는 건 90도보다 작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치? 그럼 9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돼. 즉 세타가 2분의 파이 60분법으로 먼저 설명을 하자. 90도 곱하기 n꼴, 즉 주어진 각을 90도로 나누어. 그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90 곱하기 뭐 더하기 나머지가 나오겠지. 즉 알파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몇 도보다 90도보다 작은 각이 나올 거야. 이거 만드는 건 어려운 건 아니겠지. 90도가 넘어가는 각은 무엇으로? 90도로 나누라는 얘기야. 그때 목과 나머지를 쓰면 돼. 알겠니? 자, 얘를 써주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이제 간단해. 이런 표현으로 만들었을 때 n, 즉 몫이지. 몫이 짝수냐 홀수냐로만 분류하면 돼요. 설마 자기 주어진 수 짝수다 홀수다 분류 못하는 사람 없지. 짝수 홀수 분류 못하는 사람은 없죠. 짝수 홀수가 분류됐으면 우리는 짝수는 무엇이다?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사인은 그냥 사인 값하고 똑같아. 계산을 하는 거. 코사인은 코사인 값 계산하면 되고 탄젠트 값은 탄젠트 값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홀수는 바뀐다라. 얘는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사인은 무엇으로? 코사인 연산으로. 코사인은 무엇으로? 사인 연산으로 바뀌어. 그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잖아. 탄젠트는 무슨 값하고 같았어? 코사인 값분의 사인 값하고 같았잖아. 그런데 홀수일 때는 코사인이 뭐로 바뀌고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은 뭐로 바뀐다? 코사인으로 바뀌지. 뭐가 취해진 거야? 역수 취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그래서 탄젠트 값은 무엇으로 바꾼다? 탄젠트 분의 1인 역수로 전환을 해주면 돼. 짝수일 때는 그대로, 홀수일 때는 전환이야. 얘가 연산이 된다면 우리는 부호는 무엇을 따라간다? 세타의 부호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세타의 부호라는 건 사사분면의 값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지.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 줄게. 자, 우리 사인 30도 얼마였죠? 사인 30도 얼마였어? 2분의 1이지.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고. 그치? 자, 사인 30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 우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야.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지. 탄젠트 30도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지. 자, 이거의 값은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특수각이니까 알고 있어. 그럼 선생님이 무엇을 할 거냐면 사인 120도를 계산을 할 거야. 그럼 몇 도야? 90도보다 큰 거죠.
그럼 얘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사인에 90 곱하기 1 더하기 30도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요 일값은 짝수야 홀수야? 홀수죠. 홀수면은 사인은 무엇으로 바뀐다? 코사인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얘를 지워버리면 코사인 30도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30도인데 무엇을 결정을 해야 돼? 부호를 결정을 해야 돼. 자, 120도일 때 사인 값을 계산하는 거지. 그럼 120도는 몇 사분면각이야? 2사분면각이지. 2사분면일 때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전에 얼싸 2사분면은 사인은 플러스지. 그럼 얘 부호는 플러스가 돼. 바뀐 값에 삼각비의 값에 부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 주어진 값에 부호를 따라간다. 즉 사인 120도는 뭐와 같다? 코사인 30도와 같아서 무슨 값을 갖는다?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을 갖는다.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또 한 가지 코사인 120도를 생각할 거야. 코사인 120도는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에 90도 곱하기 1 더하기 30도죠. 그럼 무엇이다? 홀수기 때문에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는 대신 각도가 없어져. 얘는 이제 더 이상 써먹을 게 없어. 근데 120도는 몇 사분면각? 2사분면각.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30도와 같다는 거. 즉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은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가계 전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얘는 삼각함수를 배운 다음에 뒷부분에 나오거든. 그걸 먼저 가리키는 이유는 너희들이 조금 있다가 문제를 푸는데 그게 90도보다 큰 것이 나와.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이거를 알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것 뿐이야. 알겠지? 얘가 왜 그런지는 삼각함수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야. 그래프를 그리고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은 연산을 위해서 알고 계시면 돼. 알겠니? 어떻게 전환하는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얘가 사인에 210도를 보자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가 된다? 사인, 어이? 넘어갔네.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벗어났다. 자, 사인에 210도를 보면 얘는 90도 곱하기 2 더하기 30도가 되지. 그럼 얘는 무슨 값과 같다? 짝수기 때문에 그냥 사인 값인 30도와 같다라는 거.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부호는 뭐로 결정해? 얘로 결정을 해. 210도는 몇 사분면각이야? 3사분면각이지. 3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 앞에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단순하게 보면 별거 아닌 거지. 짝수면 그냥 써져 있는 사인 코사인 삼각비 값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고, 홀수일 때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그 대신 부호는 처음 삼각비의 부호를 갖고 오시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얼싸안코를 몰랐다면 모른다면 얘 부호 갖고 오기가 힘들겠지. 그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삼각비의 연산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삼각비의 연산. 참고로 여러분들 특수가 우리 표로 얘기했잖아. 0도하고 90도하고 30도, 45도, 60도는 외운다라고 했잖아. 그럼 선생님 20도 값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책 뒤로 넘기면 또 뭐가 있어? 0도부터 90도까지의 삼각비표라는 게 있어. 그때 삼각비가 어떤 값을 나오는지를
뒤에 표로 나와 있으니까 그 표를 이용해서 값을 계산하시면 된다. 자, 너희들이 적을 거는 얘야. 여기 빼고 요거까지만. 요것만 거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뭐 이런 거 얘 하나 정도만 써놓으시면 되는 거고. 안 보여. 미안해. 지금도 될까요? 자, 우선 삼각 B를 가리키기 위해서 써준 거 어떻게 줘도 될까? 이 실질적인 함수로 얘기를 해줄게. 자, 정확한 함수, 삼각함수의 표현을 얘기해주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딱 하나야. 함수는 y는 fx꼴로 표현한다라고 했지. 우리가 지금까지 표현했던 모든 함수는 y는 fx꼴이야. 근데 우리는 삼각함수라는 건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어? 각이 주인공이라고 했지. 그치? 이 각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는 건데, 자, 좌표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뭐라고 한다고 했다? 시초선이라고 한다고 했지. 자, 그러면 좌표평면 어딘가에 뭐가 있어요? 동경이 있겠지. 그치? 이 동경의 크기를 우리는 세타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세타는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여러 바퀴를 돌든 어떻게든 하여튼 동경의 위치까지 왔겠지. 그러면 이 동경에 있는 어느 점을 잡든지 우리는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각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삼각비에는 영향을 안 준다라고 했지. 그래서 보통 잡을 때 무엇을 잡는다? 길이가 1이 떨어져 있는 임의의 점을 잡는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점을 x, y라고 하는 거지. 그럼 x, y라고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야? x를 넣으면 y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우리는 요 각에 따라서 xy 좌표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x를 넣으면 y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세타 값에 따라서 xy의 값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의의 좌표를 잡는 거야. 알겠니? 여기에서 사인 세타라는 건,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반지름이 1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주어진 게 루트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y가 되는 거죠. 즉 y라는 값을 뭐로 표현할 수가 있다? 사인 세타 곱하기 루트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얘가 1이면 세타 값에 따른 무슨 값이 결정이 되는 거야? y 값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세타가 바뀔 때마다 y의 값도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각에 의해서 좌표가 바뀌는 걸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삼각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이거를 억지로 무엇으로? 함수 표현으로 바뀌는 거야. 함수라는 건 뭐야? 넣는 값을 보통 뭐라고 놔요? x라고 놓죠. 나오는 값을 y라고 하잖아. 우리는 이 좌표의 y 좌표를 찾는 건데 그게 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이 각도를 x라고 놓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착각하는 건 얘를 x라고 하는 순간 선생님 EX하고 EX하고 같은 x 아니에요? 이렇게 혼동을 한다고. 얘 x하고 얘 각도를 x라고 놓는 거하고는 의미가 같다 틀리다? 틀려. 실질적으로는 세타를 넣으면 y가 나오는 건데 함수니까 이 세타 대신 무엇이다라고 표현하자는 거야? x라고 표현하자는 거야. 그래서 보통 삼각함수는 y는 sin x라고 표현을 하는 게 함수의 표현인데 요 x와 요 x를 아이들이 혼동하니까 그냥 y는 sin 세타라고 대부분은 표현을 해줘. 애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함수는 x를 넣어야 y가 나오는 건데 EX를 안 넣는데요? 안 넣어. 왜? 우리 각도에 따라서 삼각비 값이 결정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점의 y좌표를 의미하는 게 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우린 뭐라고 할 수 있다? 얘는 루트의 a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무엇이 된다? x가 되는 거다. 그러면 x라는 좌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다? 코사인 세타 곱하기 루트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얘가 단위원인 1이라면 x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어. 즉 이 점의 x좌표를 찾는 값이 무슨 값하고 같다? 코사인 세타 값하고 같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해? 세타에 대한 코사인 삼각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삼각함수는 주인공이 뭐다? 각이다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 x좌표는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각도가 주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값이다라고 실질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그 x좌표를 찾는 게 코사인 값이고 각도가 주어졌을 때 이 x좌표 찾으래. 그러면 코사인 세타 단위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단위원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얘를 곱해줘야 되겠지. 반지름의 길이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이게 삼각함수다. 삼각함수는 동경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의 값을 무엇으로? 삼각 빗값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공은 세타고 그 세타를 넣었을 때 점의 동경 위에 있는 x좌표와 y좌표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x좌표가 음수이면 삼각비값도 무슨 값? 음수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y좌표가 사인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삼각비값의 y좌표가 무슨 값? 음수값과 양수값이 공존하기도 하는 거야. 왜? 삼각비값들이 x좌표와 y좌표를 의미하는 값들이 뭐에 의해서? 각도에 의해서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지? 이것만 받아들인다면 삼각비는 별탈